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중재국 파키스탄의 제안을 수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2주간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공항 보안 당국의 여행자 정보를 활용한 이민 단속으로 800명 이상 체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학교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며 연방 차원의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조치를 종료하고 관련 정책을 학교별 자율 결정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90학점을 취득해 3년 만에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의 한 물류 창고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창고 수십 동이 불에 탔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일시 중단하고 협상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시한 만료를 약 1시간 반 앞두고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란에 계획됐던 공습을 2주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주간의 휴전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하는 데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이란이 제시한 10개 항목의 제안이 협상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미국과 이란이 장기적인 평화 합의에 근접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측은 향후 2주간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치가 중동 지역 긴장 완화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공항 보안 당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백 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올해 2월까지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약 3만 1,000명의 여행자 정보를 아이스 측에 제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이스가 이민 단속과 체포를 검토해 80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해당 정보와 관련 프로그램은 당초 TSA의 공항 보안 업무와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프로그램과 정보가 이민 단속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공항 내 공포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항 내 아이스 요원 배치를 두고 정치권 공방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달 국토안보부 부분 셧다운 사태로 TSA의 인력난이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전역 주요 공항에 아이스 요원 투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교육구와 학교를 중심으로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조치를 종료했습니다. 앞서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고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차원의 협약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협약이 학교에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부담을 강요한다며 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맞춤 정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주 라메사 스프링밸리 교육구와 태프트 컬리지, 펜실베니아주의 델라웨어 밸리 교육구, 워싱턴주의 파이프 교육구 등에서 협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들은 트랜스젠더 학생 지원 정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선호 이름과 대명사 사용, 성 정체성에 맞는 시설 이용, 교직원 교육 등 기존 조치의 유지 여부도 각 교육기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정책이 다른 학생들에게 불공정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지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면 인권단체와 교육부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차별과 괴롭힘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학사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엔사인 칼리지와 로마린다 대학교 등 약 60개 대학이 기존 4년 120학점 체제를 벗어나 90학점만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3년제 프로그램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존슨앤웨일스 대학교는 컴퓨터공학과 디자인 등 취업과 직결된 전공을 중심으로 3년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이 제도가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졸업 시점을 앞당겨 학생들의 조기 취업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 기간이 단축되면서 교양과 선택 과목 비중이 줄어들고 결국 비판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를 기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학원에서 120학점 미만 학위 소지자의 지원 자격을 제한할 가능성도 제기됐고 경제적 여건에 따라 3년제와 4년제로 교육 경로가 나뉘는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단순히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고 고등교육의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캘리포니아주의 한 물류 보관 창고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관 1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온타리오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2시 30분쯤 사우스 헬먼 애비뉴와 메릴 애비뉴 인근에 있는 대규모 제지류 보관 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창고는 화장지와 페이퍼 타월 등 위생용품을 주로 생산하는 킴벌리 클라크의 물류 창고로 창고 규모만 120만 제곱피트에 달하고 재산 가치는 약 1억 5,6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종이조 제품들의 불길이 옮겨붙으면서 대규모 화재인 6단계 화재로 확대됐고 인근 여러 소방서, 소방 인력이 추가 투입되면서 소방관 140여 명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창고에 있던 직원들은 안전하게 대피하면서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화재가 방화일 가능성이 있다며 직원 1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s being investigated as an arson fire. Very early on in this incident, we identified this fire as suspicious in nature, and so it was immediately began investigating as an arson fire. There was a person of interest identified from the very initial response of this incident. That individual was identified, was taken into custody. 밤샘 진화 작업 끝에 오늘 오전 5시쯤 진화에 성공했고 2시간 뒤에는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벌리 클라크 측은 해당 창고는 협력 업체가 운영하는 물류센터라고 설명했으며 당국과 협조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장 주변에는 재가 날리고 공기질이 급격히 나빠진 상태며 당국은 인근 지역 노약자와 어린이들에게 가급적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물가 불안 심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실시한 소비자 기대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예상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3%에서 3.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향후 3년 물가 상승 전망치는 3.1%, 5년 전망치는 3%로 집계돼 장기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과 가계 부담이 커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넘어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들이 수화물 요금을 인상하면서 여행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은 국내선과 일부 단거리 국제선에서 수화물 요금을 2년 만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첫 번째 수화물은 기존 35달러에서 45달러로 인상되며 두 번째 수화물은 45달러에서 55달러, 세 번째 수화물은 150달러에서 200달러로 인상될 방침입니다. 다만 장거리 국제선 수화물 요금은 변동이 없으며 마일리지와 프리미엄 요금, 제휴 신용카드 혜택을 통한 무료 수화물 혜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공사 측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제트 연료 가격이 배럴당 85에서 90달러에서 209달러로 폭등하면서 운영 부담이 커졌다며 수화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델타 항공뿐만 아니라 유나이티드 항공과 제트블루 항공도 최근 비슷한 수준으로 수화물 요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사업 비용이 폭등하면서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사업의 최종 비용이 약 1,2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해당 사업이 추진됐을 당시 유권자들이 승인한 기존 예산 330억 달러에서 3배 인상된 수준입니다. 고속철도의 첫 구간인 컨카운티에서 머세드까지의 개통은 현재 2033년으로 계획되고 있지만 건설 지연과 재정 부족,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개통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프로젝트를 터무니없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400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고속철도 완공 시 샌프란시스코와 LA를 2시간 4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며 최고 속도 시속 약 354km로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른 열차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1년 넘게 진행된 수사 끝에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웨스트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장기간에 걸친 합동 수사를 통해 마약 밀매 조직원 12명을 체포하고 약 90파운드에 달하는 코카인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펜타닐과 헤로인, 마리화나 등 다른 마약류와 총기 11정, 2만 3천 달러 상당의 현금이 발견됐고 조직과 관련된 차량 11대와 주택 2채도 압수됐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조직은 메릴랜드주를 비롯해 버지니아주와 볼티모어주, 델라웨어주를 중심으로 다량의 코카인과 헤로인, 기타 마약류를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약 15개월 동안 잠복 수사와 통신 감청, 위치 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 구조를 파악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추가 체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이번 사건은 메릴랜드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단속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이스라엘 총영사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장을 한 괴한들이 경비를 서던 경찰을 향해 총을 쏜 건데요. 튀르키예 당국은 현장에서 테러범 1명을 사살하고 범행 동기와 배후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낮 번화가 한복판, 무장한 괴한들이 총기를 들고 달려가며 무차별 공격을 가합니다. 이스탄불 베식타슈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총영사관 인근에서 무장 괴한 3명이 경비 중인 경찰에 총을 쏘며 공격했습니다. 경찰과 테러범들 간의 총격전이 벌어지며 괴한 1명은 현장에서 사살되고 나머지 2명은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이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IS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내 안보를 훼손하는 어떤 테러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논의를 언급하며 반도체와 복제약 분야를 거론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미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대담 행사에서 이행 속도에 만족하냐라는 질문에 한국의 투자 이행 과정에 일부 지연이 있었지만 지금은 해결돼 넘어갔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한국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 상무부와 대미 투자 분야 등을 협의하고 있고 반도체와 복제약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해 이들 분야의 투자 유치를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얀 눈 위로 곰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겨울잠을 끝난 곰들이 민가 근처까지 내려와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곰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일본 곳곳에서 관련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일본에서는 곰 습격으로 13명이 숨지는 등 모두 23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사냥 면허 보유자를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이른바 정보사냥꾼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700여 명 수준인 포획 인력을 오는 2030년까지 2,500명으로 늘리고 퇴직 자위대원과 경찰의 참여도 독려할 방침입니다. 현재 일본의 곰 개체 수는 불곰과 반달 가슴곰을 합쳐 약 5만 4천 마리로 추정되는데요. 당국은 2030년까지 개체 수를 현재의 60% 수준으로 줄여 인간과 곰의 서식지를 분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진 열차 앞부분이 사고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현지 시각 7일 프랑스 북부 파드칼레 지역의 한 건널목에서 고속열차 태제배와 군사용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기관사가 숨졌고 승객 등 1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열차에는 24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철도공사는 해당 열차가 고속선로가 아닌 일반 속도 구간을 주행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화물차 운전사를 구금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구간의 열차 운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은행의 재무관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BB은행과 함께라면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춘 맞춤형 재무관리 온라인 뱅킹 솔루션과 전담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BB은행 재무관리 서비스, TMS는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서울고검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르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2기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이었던 엄희준 검사, 3부장이었던 강백신 검사 등 9명이 대상입니다. 별건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 및 회유하였다는 내용, 위례 신도시 사건 수사 중 정영학 녹취록 조작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는 2022년 11월만 해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3억 원을 건넸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 수사를 다시 받으면서 검사들에게 전해들은 내용이라고 한 겁니다.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했다며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국정조사에 나온 당시 수사검사는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당시 남욱 씨하고 이야기할 때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치료 방법에 비유를 했던 사실이 있고 가족 사진을 보여준 건 남 변호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인도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으로 본인과 가족들만 생각하라는 취지로 그걸 제시했을 뿐이지. 또 다른 개발업자인 정영학 회계사 역시 배임 혐의의 근거가 된 택지 예상 분양가에 대한 자신의 과거 진술은 검찰이 꾸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만 관련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의 진술 번복에 대해 몇 차례 의구심을 표시한 적도 있습니다. 국정조사에선 대장동 사건의 2기 수사팀이 정식 발령 이전 직무대리로 서울중앙지검에 부임해 사건 기록을 미리 파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박상용 검사가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진행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박 검사는 국정원 발표까지 무시하면서 일방적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다루는 날이었지만 여야는 또 박상용 검사를 두고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했던 박 검사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지목하며 작전 회의를 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보십시오. 인사하면서 번호 따고 오늘은 또 박상용 검사 불러가지고 한다고요? 단독 청문회 한다고요? 작전회의 모의를 한다면 국정조사장 앞에서 하겠습니까? 그냥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눴다는 거. 그거 유튜버 전환기를 의지하더니 이제 박상용이 너희 살 길이냐? 정신 차려! 결국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박 검사와 함께 따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공범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사의 일정이나 인식 없이 그대로 단독으로 전결로 추진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2019년 7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북한의 리호남이 정작 필리핀에 입국하지 않았다는 국정원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특검 발표가 있었지만 박 검사는 자신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여권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휴대폰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실제 이름이 리오남인지 그게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민주당은 윗선 개입이 의심된다며 추가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검사님 위에 또 부장도 있을 거고 지금 검사장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를 설득하겠다는 거죠. 설득해내겠다는 거죠. 국민의힘의 단독 청문회를 막장 행보라고 비난한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정조사 특위에 박 검사를 다시 불러 윗선 개입 여부 등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경기도지사 민주당 최종 후보에 육선 추미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추가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지역들은 선거가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격화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경선은 고발장까지 접수됐고 전북지사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긴급 감찰까지 나섰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최종 후보로 추미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추 후보는 지난 5일부터 사흘간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한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해 결선 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후보가 정해진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양양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도로공사 사장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국민의힘은 본선 경쟁력이 필요하다며 추가 공모에 나섰습니다. 경선을 하면 또 포기를 하고 사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어제부터 사흘간의 본경선 투표가 시작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과열되고 있습니다. 전현희 박주민 예비후보는 공동으로 정원호 예비후보의 홍보물 논란과 관련해 본경선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공식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정 후보 측이 임의로 재가공한 수치를 홍보물에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그렇게 나온 것인 양. 도덕성 문제로 다 이긴 선거를 망친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급기야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해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는 민주당의 경선 룰을 반영해 환산한 수치라며 법률 검토까지 거친 적법한 홍보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언론에서도 활용했던 방법이고 왜곡이나 허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식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이원택 전북지사 예비후보에 대해 긴급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관영 지사에 이어 또 금품 논란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은 전북지사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 최초로 분기 실적 50조 원을 넘었습니다. 내년에는 엔비디아를 꺾고 전 세계 영업이익 1위에 오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7조 2천억 원, 매출액은 133조 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50조 원을 돌파하며
우리 기업 역사상 분기 최대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증시를 이끄는 기술 기업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M7의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시가총액이 삼성보다 큰 아마존, 메타, 테슬라를 제쳤습니다. 반도체 라이벌 대만 TSMC와 비교하면 2배 넘게 돈을 벌었습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하루 약 6,356억 원, 1시간에 265억 원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어닝 서프라이즈는 메모리 슈퍼사이클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산업이 예상보다 빨리 학습 단계를 뛰어넘어 추론으로 돌입하며 데이터 센터 확충 경쟁에 불이 붙은 겁니다. 우리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물론 범용 D램 등 일반 메모리까지 동인할 정도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D램 가격이 1분기 만에 90% 오를 정도입니다. 여전히 시장 전망을 밝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단 4곳의 올해 AI 인프라 구축 투자금만 1,000조 원. 계속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갖고 있거든요. 메모리는 지속적으로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비메모리의 파운드리도 흑자 전환이 된다면 수익 구조가 더 탄탄해지고 AI 경쟁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호황도 1년짜리가 아니란 낙관론이 대체적입니다. 벌써부터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300조 원대, 내년엔 400조 원을 훌쩍 넘겨 글로벌 1위 엔비디아를 넘어설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5월 예고한 총파업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차질은 불안 요소입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이상으로 4월 7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